오는 6일 확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구 수성구 포함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봉화군이 지난 2008년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은 춘향면 운곡천 일원에 소규모 댐을 건설합니다. 영천시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민간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됩니다.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것을 동단위로 골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밝혔는데요. 대구 수성구 포함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오는 6일 결정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후보 지역은 전국의 투기 과열지구 31곳, 대구 경북에서는 수성구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라 해도 동마다 집값은 천차만별인 상황.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시군 구단위가 아니라 동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범어 만촌동 일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힙니다. 범어동 등은 집값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내외인 반면 범물동과 중동 등은 700만 원대로 가격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이미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성구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가 큰 만큼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점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들은 분명히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마 달라질 거라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지, 만약 받게 된다면 어디까지일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경북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역화폐 도입에 나섰는데요. 대구시도 뛰어들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구 8개 구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시도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300억 원 규모로 시작합니다. 대구시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종이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앱카드에 할인된 금액을 충전하고 기존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할인율은 최소 6%부터 그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9만 4천 원을 충전하면 실제 10만 원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나 유흥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스템 구축 등 총 사업비로 국비 12억 원, 지방비 15억 원, 총 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쯤 명칭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수해를 막고 가물 때는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해주지만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댐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봉화군이 올해 원주의 원주천 댐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댐 건설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화군 춘향면 애당리 주변을 흐르는 운곡천과 원로천. 애당 1리 마을은 두 하천이 합류되는 곳에 있어
비가 많이 올 때면 물난리로 심각한 피해를 입던 곳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8명이 숨지고 이재민 240여 명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250여억 원에 달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작은 규모의 봉화댐이 건설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댐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난리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좋죠. 왜냐면 지금은 각 농가에서 지하수를 먹는 농가가 많아요. 항상 또 공급이 되니까 단수가 되거나 가물 때 물 걱정 안 해야 되고. 근데 마을 용수 같은 경우는 대개 가물면 물이 없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주고 그런 예가 가끔 있어요. 봉화댐은 높이 41m, 길이 266m 규모로 물 300여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 전체 사업비 중 90%는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댐은 정부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전국에서는 올해 봉화댐과 강원도 원주천댐이 첫 사례입니다. 봉화댐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봉화댐은 생활용수 1일 150톤, 하천 유지용수 1일 3,306톤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서 본 사업을 통하여 보화군 중앙면 애단위 이름의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뭄과 식수난 등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봉화댐 건설은 이달 중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 뒤인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영천시가 처음으로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한 해 평균 14,000여 건.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망사고는 60%를 차지합니다. 자기 능력 없으면은 반납도 하지만은 자기 힘이 있으면 해야 되지요. 자기 자신이 운전 못하면 남 피해를 줄 정도 되면은 운전 안 해야지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영천시가 처음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내 최초로 지난 7월 15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영천 경찰서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영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으로 2개월 이내 경찰청의 실효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면허증을 반납한 사람은 794명. 이 가운데 756명이 65세 이상 운전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초창기고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분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해서 반납하시고 하면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헬기 추락 실종자 수색, 여전히 난항인데요. 지난 금요일 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죠. 31일 밤 11시 반쯤 경북 울릉군 독도 남쪽 해상 600m 지점에서 환자를 이송해 가던 소방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와 구급대원,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 모두 7명이 실종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사고 발생 62시간 만인 지난 3일 헬기는 인양됐지만 이 과정에서 실종자들이 유실돼 여전히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루 전인 지난 2일 독도 해역에서 발견됐던 30대와 40대 남성 시신은 부기장과 정비실장인 것으로 DNA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현재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돼 있는데요. 해경은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 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상 여건이 더 좋아져서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치전쟁 막바지, 신청사 어디로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대구를 뜨겁게 달궜던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청사 후보지 접수가 수요일인 오는 6일까지 마감되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를 마친 지자체는 지난 1일 신청서를 낸 대구 달성군이 유일합니다. 대구시는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중구와 북구, 달서구도 접수 마감일인 6일 이전에 신청서를 모두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청 접수가 끝나면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들의 자료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검토를 진행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252명의 시민 참여단을 선발해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 부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 232명과 전문가 10명, 비영리 민간단체 1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치열했던 신청서 유치 전쟁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잠들지 않는 밤, 칠성 야시장을 아시나요? 인데요.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야시장이 또 한 곳 탄생했습니다. 북구에 있는 칠성시장 야시장인데요. 지난 1일 칠성시장 야시장이 개장해 첫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그야말로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개장 이후 이틀 동안 야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모두 15만 명에 달했다는 후문입니다. 첫날에는 야시장 탄생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 새로 단장한 칠성시장 야시장. 뉘엿뉘엿 해가 지고 나들이 갈 만한 곳을 찾을 때 친구나 연인, 가족들과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도로 위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기울어져 전도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일 오후 3시 15분쯤 대구시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태권도 학원을 가던 차량 한 대가 유턴을 하다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7명과 운전자 등 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해당 버스가 달려오던 다른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격하게 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9조 2,34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2021년 세계 가스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엑스코 제2전시장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공원 일몰제 대응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의 예산을 투자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천 시내버스 노선이 11일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기존 2-1번과 2-2번 기점이 영대병원에서 시민운동장으로 변경되고 순환버스 한 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동부동 완산도 일대 버스 노선은 현재 시공 중인 완산동 도시계획도로 준공 일정에 맞춰 다음 달 중으로 운행합니다. 현재 영천 지역에는 116개 노선, 시내버스 7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는 유치원 추첨일마다 온 가족이 이유치원 저유치원을 쫓아다녀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풍경이 사라집니다.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 신청, 추첨, 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 지역 공립 사립유치원 342곳 모두 처음 학교로의 등록을 마쳤습니다. 유치원 우선 일반 모집 모두 각각 최대 3곳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선발 일정은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기만 한 취업시장. 구직자분들의 어깨는 언제쯤 펴질 수 있을까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과 구직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취업 한마당 행사가 대구 동구에서 열리는데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시철도 1호선 아양교에서 2019 80 취업 한마당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 지역 대형 유통업체와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20개 회사가 참여하는데요. 현장 면접으로 35개 직종에 100여 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시간 되시는 구직자분들은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때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 등을 챙겨가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금부 사랑봉사회 회원 30여 명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일대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한 가구당 연탄 300장씩 모두 1,5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연탄 봉사활동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경주 엑스포 솔고미술관이 전시 작가, 예술 철학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인문학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연계 프로그램으로 5일과 6일 이틀간 각자 다른 주제로 관람객을 받습니다. 첫날에는 김윤섭 미술평론가가 예술적인 삶을 주제로, 박대성 화백이 벚꽃 창신과 화업을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느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국가 기록이나 정보도 마찬가지겠죠. 국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동구 도학동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대구센터는 총 사업비 4천억 원 규모로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이후 대구센터엔 6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뜨거운 이슈죠. 바로 신청사 위치 선정 문제인데요. 신청사 건립 추진공론화위원회가 각종 여론조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려는 동향이 있다며 이는 사업 추진에 불안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청사 추진위는 오는 6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2월 중으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252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신청사 예정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일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지역 모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점점 내려가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좋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겠고 주 후반부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져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날도 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습니다. 운동지수도 높아서 즐거운 운동 즐기시고요. 세차 효과도 길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